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소개하는 마이맨션. 음성 딸 기반 옆에 지은 모던한 농가주택을 찾아갑니다. 우울하고 갑자기 화가 치미시나요?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우울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집 안으로 봄을 부르는 건 어떨까요?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예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률도 높고 네. 정말 저력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초기 방역은 좀 어땠을지 몰라도 검역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해외 찬사가 또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들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차 타고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이 네. 호평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은 이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 이제 우리나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네. 워킹스루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공중전화 박스 같은 거 4개를 이렇게 설치해서 그 안으로 사람이 이제 걸어가면서 검사를 받게 되는 건데 아마 공항에 검색대 이런 거 네네. 생각하시면 쉽게 좀 연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통제에 관해서는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벌써 2달째입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데 네. 국민들의 응원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국민 모두가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 또 얼마나 또 애를 많이들 쓰시겠어요. 맞아요. 예, 애쓰시는데 고생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좀 힘내주시길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는 866명의 직원이 24시간 코로나 네.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힘내라는 응원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오늘은 나올 때 어제보다 조금 네, 따뜻한 느낌이 좀 맞아요. 들던데요. 네.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오후에는 북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밤까지는 곳에 따라 빗방울 정도가 떨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이 5mm 안팎으로 매우 적어서 건조함을 달래주진 못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충주가 3도, 증평은 2도, 괴산 0도, 보은은 영하 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오늘 낮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11도에서 14도로 포근한 가운데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밤까지는 공기가 매우 탁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긴 하지만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를 더욱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이 없다면 가정용 락스로도 집안을 소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락스 희석액을 분무기에 담아 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가정용 락스로 집안을 소독하려면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좋고요. 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들을 만나보는 시간 마이맨션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보고 싶은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답답하기 때문에 맞아요, 어디 못 맞아요. 나가잖아요. 이럴 때 화면으로나마 다른 분들 사는 집 구경하면 조금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서 더 좀 가고 싶은데요. 오늘은 어떤 집 구경 가볼까요? 네, 오늘은요 정말 크게 기대하셔도 좋을 집입니다. 네. 일단 이 디자인도 정말 예쁘고요. 살림하기 편한 건 물론 또 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활 패턴까지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지은 집입니다. 유혜정 리포터가 뭔가 홀딱 반할 느낌인데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집사녀의 안목 믿어보셔도 좋습니다. 정말 이 요즘 주택의 트렌드까지 볼 수 있는 집인데요. 어떤 집인지 궁금하시죠?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집중해 주세요. 마이 맨션. 농가주택은 소박하고 오래된 집 같은 분위기여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지은 농장 옆 모던 주택. 우리 이 예쁜 집으로 놀러 가볼까요? 봄 기운이 완연하게 내려앉은 들판.
이곳은 충북 혁신도시가 있는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인데요. 시골길을 걸으면 소풍 가는 것처럼 콩닥콩닥 마음이 설렙니다. 여러분, 딸기밭과 모던한 주택, 이 둘의 조합이 상상이 되시나요? 정말 궁금한데요? 시골 들판 한가운데 근사한 카페처럼 보이는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이 매절입니다. 조주형, 소미순 씨 부부입니다. 부부는 35년 만에 두 번째 집을 지어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대지 면적 110제곱미터, 연면적 146.4제곱미터의 2층 주택입니다. 도회적인 분위기가 나는 외관. 이야, 무슨 집이 카페 같아요. 오시는 손님들마다 다 카페 같다고 그래요. 와, 정말 멋있는데요. 네. 그 제가 이렇게 집 구경하러 오다 보니까 이 앞에 다 딸기밭인 것 같은데요. 네, 저 앞쪽에 저기 아들 딸기 농장인데 이쪽은 저 제 농장이고 그래서 집을 가차한 공간에다 지고 싶어서 저 집을 짓게 됐습니다. 또 일터가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아드님이랑 같이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가 부모님 댁이고 요 뒤에 있는 게 아드님 댁이고 집이 두 채인 건가요? 일단 들어가 보시면 아실 텐데. 비밀이 좀 있나 봐요? 네네. 빨리 구경 가볼까요? 네, 가보세요. 테라코와 파벽돌의 벽과 징크 박공 지붕의 세련된 외장 마감. 그렇다면 집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들어오세요. 와, 거실 공간이 멋있어요. 확 트이고요. 진짜 멋있죠? 네. 어머머머.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예, 거실에 신경을 최고 많이 쓴 자리가 거실이에요. 그래서 멋있구나. 건축주 부부의 자부심이 가득한 거실은 층고가 높아 훨씬 넓고 환한 느낌이 나는데요. 건축주는 집에 손님이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넓고 편안한 공간이 필요했다니 답을 찾은 거 맞죠? 자연광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넓은 창을 두어 따뜻함과 조망을 담았고요. 거실 전체를 화이트 톤으로 통일했지만 공학 목재를 대들보처럼 써서 단조로움에 세련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런 도회적인 건축 아이디어는 누가 제안한 것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다녔습니다. 이 집 막내 아들 조성준 씨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며 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집 인테리어도 살짝 모던한 느낌이 있는 게 그럼 우리 아버님의 감각일까요? 우리 아드님의 감각일까요? 저희 아들들이 70~80%를 대부분이 아들들이 했어요. 우리는 이제 뭐든지 갖다 우리들만의 이제 농사를 지니까 뭐 거르는 것도 네. 그 전에 살던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걸으려고 해도 못 걸었어요. 어이구, 왜 네. 못 걸게 하셨어요? 왜 도대체 왜? 그 달력을 걸으려도 안 된다 그러고 못을 박으라고 그래도 못도 안 된다 그래갖고 숨겨서 걸어놨어요. 달려가 농사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숨겨 놓으셨어요? 예예. 이런 여기 모던한 집에 안 어울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이유가 또 있으시구나. 네. 숨겨서라도 보시면서 농사 지으시니까 뭐 됐죠 뭐. 네. 그거로 만족해야죠 뭐. 그렇죠. 자식들의 제안 또 하나. 바로 거실 위에 있는데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나오는 게스트룸. 손님이나 조카들이 놀러 왔을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하게 자고 마음껏 장난치고 놀다 갈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이랍니다. 집에 손님이 많이 찾아온다지만 게스트룸 빼고 방이 안 보입니다. 도대체 방은 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부모님 친구 이렇게 모이면 나가서 인사드리기도 애매하고 또 안 드리면 안 되고 강제 강림 나가는 그런 기분이었죠. 아, 네, 맞아요. 제가 스스로 그냥 감금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집 질 때 좀 방영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분리 형태로 좀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버지. 위에서 보면 집이 두 채로 보이죠? 바로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나눈 건데요. 왼쪽 건물에는 거실, 주방 같은 공용 공간, 오른쪽은 안방을 비롯한 사적 공간, 그 가운데에는 중간 마당인 중정이 생겼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창을 내니까 환하고 마당 풍경이 다채롭게 보이더라고요. 어머, 여긴 복도가 있네요. 무슨 갤러리 같아요. 그렇죠. 갤러리 같죠? 네. 예. 이쪽으로 가면은 사적인 공간으로 가는 일이에요. 아, 사적인 공간이요? 예. 여기 부부가 저기 사용하고 있는 침실 겸 안방이에요. 우와. 어머, 채광이 참 좋아요. 예, 채광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창을 꺾임으로 넣었어요. 아버님 어떻게 좋으세요? 좋죠. 어. 이렇게 이쪽으로 보면 남향으로 보면 나무도 풍성하고 그래도 위치가 좋네요. 예, 맞아요. 집안 깊숙이 자리한 사적인 공간. 특히 안방은 그동안 여러모로 고생한 부모님이 신혼 때로 돌아가 더욱 알콩달콩 사시길 바라는 자식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집에서 반전이 있는 방도 있습니다. 2층 방 소개해드릴게요. 네, 기대돼요. 오, 여기는 사무실 공간 같은데요, 꼭? 네, 제가 이제 현장 그 농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안에 집에서는 이제 사무적인 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와, 일 열심히 하시네요. 아, 네. 이쪽 공간을 다시 읽어보면은 네, 여기는 제가 이제 좀 쉬는 공간으로 해가지고 제 해외 축구 보는 게 취미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쉬는 공간을 또 이렇게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공간과 또 쉬는 공간이 완벽하게 분리가 됐네요. 네, 지금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어서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2층은 전체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로 꾸몄는데요. 이것이 바로 1인 기업가의 사무공간. 휴식과 사무공간을 분리하되 투명 유리벽으로 답답함을 없앴고요. 방의 절반은 텔레비전 보는 취미공간. 그리고 사무공간 위에는 침대를 두어 성준 씨에 딱 맞는 맞춤형 방을 만들었습니다. 네, 원래 이 창은 없었는데 이제 제 농장을 바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창을 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네. 네, 저쪽 보시면은 제 농장이 바로 보이거든요. 저기가요? 네, 저기. 여기 정말 이렇게 딱 보여요. 네. 우와. 집에서 불과 2, 3분 거리에 있다는 성준 씨의 농장으로 가볼까요?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처럼 수시로 농장과 집을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친환경 딸기를 수경 재배하는 성준 씨의 농장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농장으로 변신하기 위해 차근차근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농업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이 성공하면 자신만의 새 집을 짓는 꿈도 꾸고 있습니다. 곧 그런 날이 오겠죠? 달콤한 딸기 냄새. 이게 갓 따온 딸기잖아요. 예. 한번 먹어볼까요? 예, 잡숴보세요. 우와. 와, 진짜 맛있는데요? 제가 농사지은 딸기입니다. 잘하셨네. 보니까요, 정말 그 딸기밭 옆에 집이 있으니까 이게 갓 딴 딸기도 먹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갓 잡고 싱싱하니까 바로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일하기도 편하고요. 그렇죠. 갓 잡으니까. 맞아요. 또 보니까 이제 35년 만에 또 집을 지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대한 의미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어머니? 예, 가족이 함께 있다는 의미가 크죠. 예. 아버님은요? 저는 저 앞으로 3남매를 뒀으니까 좀 손자다로리예요. 또 공간도 넓고 손자도 잘 뛰어놀겠고 이 계약을 잡고 집을 짓게 됐고. 손자에게 아드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우리 아드님은 집의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평생을 이제 살 집을 이제 엄청 이쁘게 꾸며가지고 이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에 네, 그런 의미가 좀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님은 가족, 예. 또 우리 아버님은 이제 손주, 그리고 우리 아드님은 부모님. 이 세 분이 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을 짓고 사시네요. 앞으로 더 행복할 수 있게 저희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딸기밭 옆 모던 주택. 어쩌면 농가주택에 새바람을 몰고 올지도 모르겠어요. 농가주택도 오늘의 마이맨션처럼 세련되고 멋있게 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로 또 같이인 집 마이 맨션. 네, 정말 멋진 집을 만나봤습니다. 농가주택이라고 하지만 이전에 봤던 어떤 집보다도 더 모던한 느낌의 그러니까요. 지나가다가 저기서 저희 커피나 한잔 하지 문이 왜 안 열려? 이럴 수 있을 만큼 지금 보시는 많은 주부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원래부터 집에 손님이 많았는데 더 많아졌다고 해요. 네네. 이 집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건축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깔끔한 스타일의 집이어서 관리가 굉장히 편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더 자세한 말씀 나누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음성 모던 주택을 직접 설계한 김선영 건축사님 함께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집이 독특한 게 두 채를 나란히 배치한 게 아니라 살짝 그러니까요. 비스듬하게 네. 이렇게 사선으로 배치를 했어요. 이게 디자인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이 집을 설계할 때 공적인 부분하고 사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요. 네. 아드님 방 같은 경우는 거실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거실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축에 맞춰서 이제 창밖의 경치를 좀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예. 그리고 아드님 방이나 안방 같은 경우는 사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라이버시나 이런 채광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축을 이제 사선으로 좀 틀어서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정을 끌어안는 형태로 설계를 네네.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각 공간마다 창들이 서로 다른 경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멋있어요. 저는 이 집을 직접 현장에서도 봤잖아요. 네. 그 거실 위에 대들보처럼 올려있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아, 네. 네, 그걸 공학 목재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량목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구조목을 원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강도가 조금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이를 보완해서 가공해서 만든 이제 공학 목재를 사용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조금 더 뒤틀림이라든지 길이가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더 넓고 더 큰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색깔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요. 네, 색깔도 맞췄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설계 단계에서 건축주님하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어떤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대규모 좀 손님들 많이 모이더라도 북적거리지 않는 공간을 좀 만들고자 했는데 공학 목재를 사용해서 벽이나 기둥이 없이 조금 더 시원하게 뚫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네네. 공학 목재를 사용해서 이런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빌딩이라든지 경기장 같은 이런 대규모 공간들도 예, 목조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네. 중간에 뭐 기둥 같은 게 없기 네. 때문에 없어요, 맞아요. 진짜 공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건축주님을 그러니까 저기 설계사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드니까 더 이렇게 귀에 좀 쏙쏙 들어오는 느낌인데 이왕이면 지금 이제 보시면서 앞으로 나도 좀 주택을 짓고 싶다 하시는 뭐 소비자랄까요 건축주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집 지을 때 요것만큼은 정말 꿀팁이라는 조언 뭐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건축주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 중 하나 예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네,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예산을 반영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같은 평수를 같은 자재로 시공을 하더라도 디자인에 따라서 네, 시공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똑같은 30평의 집을 일자 형태나 니은자 형태 또는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했을 때 똑같은 실내 면적은 같지만 이제 그거를 감싸는 벽체의 길이는 달라지게 되죠. 네네, 그래서 그럼요. 거기에 들어가는 구조재라든지 내외장재 또는 단열재, 창문 등 이런 또 자재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시공 비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나 평당가에 많이 익숙하셔서 건축을 조금 획일화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집을 직접 설계해서 짓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집마다 다른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어서 집을 짓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구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본 집처럼 이렇게 독특하고 아름다운 집이 더 소개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죠. MBC 충북 마이맨션 제작팀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마이맨션 채널 들어오셔서요. 그동안 나왔던 집 구경도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네. 네. 보다 보니까 저희도 그 집 가서 직접 같이 방송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도 여러분 마이맨션 이어집니다. 어떤 집이 짜잔하고 나타날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서울에서부터 아침 일찍 달려와 주셨어요. 아이고, 네. 우리 김선영 건축위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유혜정 리포터는 계속해서 건강한 뷰티 함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엔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퀴즈 대신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응원 문자 여러분의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뭐 답답한 마음도 좋고요. 여러 가지 문자들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천소방서에서 네. 익명으로 떡 150명분이 배달이 됐는데요. 예. 코로나19 환자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한 데 애쓰는 소방관들 파이팅 하세요. 이런 메모와 함께 담겨 있었다고 그러고 합니다. 보니까 병원만 생각했지 그 또 환자를 이송하시는 또 우리 119 소방대원분들의 또 노고를 잠시 잊고 있었는데 네. 정말 이런 훈훈한 소식 좋습니다. 이런 미담도 좋고요. 네.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네, 샵 0997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포함이 되고요. 네.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 함께 힘을 보태는데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생방송 중에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건강한 뷰티 충주에 사는 26세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째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매일 학원과 독서실을 오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하지만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제 자신이 초라해져 친구나 지인들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는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자꾸 짜증이 나요. 주변에선 저더러 시한폭탄 같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며칠 전에는 화장실에 휴지가 없거나 찾는 물건이 제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동생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그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가족에게 화를 내고 후회하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부모님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라고 진단하셨는데요. 언제쯤이면 예전처럼 웃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을까요? 건강한 뷰티 마음의 몸살 우울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자, 오늘 사연은 시한폭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우리 취준생 26살 여성분 마음의 감기, 마음의 몸살이라고 하는 우울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오정원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통 저는 이제 우울증하면 소위 말하는 이렇게 쭈그려져서 이렇게 기운 없고 막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저렇게 욱하고 막 화를 내는 것도 우울증이라고 하니까 저런 것도 이제 우울증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우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라는 진단명은 없습니다. 대신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우울증 사파가 나타나게 되면 주요 우울장애라는 진단명을 붙이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주요 우울장애라는 진단을 붙이려면 다음과 표를 보시죠. 예. 네, 여기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최소 2주 이상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그리고 일상 속 흥미나 즐거움의 저하, 이 두 가지가 필수 증상으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머지 체중 감소나 증가, 불면이나 과다수면이 나타남, 초조함, 피로나 활력 상실, 무가치함을 느끼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죽음 또는 자살에 대한 생각, 이 중에 4가지 이상, 그래서 총 5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거 보면 현대인 중에 저기 5가지 이상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참 그러네요. 네. 예. 근데 또 봄 탄다, 뭐 흔히 이제 싱숭생숭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우울하다. 답답하잖아요. 이런 것도 예. 우울증인지 궁금해요. 네. 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비슷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절기 기분의 변화가 위에서 얘기한 진단 기준에 맞을 정도로 심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까지 심하진 않더라도 일상생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면 기분장애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분장애. 예, 그리고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우울증이 연중에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 봄이나 가을과 같은 일정 기간 동안에만 증상이 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 계절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는 조울증과 같은 다른 질병을 감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에 버럭 화를 내서 병원을 찾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하셨을 텐데요. 뭐 이것 말고도 다른 우울증 증상이나 사례들이 있나요? 네, 사연의 주인공 참 안타까운 경우죠.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20, 30대의 젊은 친구들이 사례와 같은 경우를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되게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가 집중도 잘 안 되고 짜증만 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면서도 화를 내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화를 냈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면서 우울해지는 이런 악순환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런 일련의 사고 과정들은 우울증 환자에서 흔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울증 환자에서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됐다고 느끼거나 두통이나 근육통 같이 몸 여기저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고 또 식욕의 증가나 감소, 체중 조절을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늘거나 감소되는 그런 증상을 보일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환청이나 망상 또는 자살 사고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야, 이거 앞으로는 저기 환 못 내겠는데? 너 우울증? 이럴까. 근데 이 그러시겠어요. 우울증이 정말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참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울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게 정말? 예.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예,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니 스트레스만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스트레스를 겪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스트레스 이외의 요인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울장애는 위에서 얘기한 대로 외부 스트레스적인 요인 이외에도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신경세포 내의 세로토닌 농도와 감소와 같은 이런 생물학적인 요인 그리고 또한 성격적인 특성도 원인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즉 우울증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격적인 특성 얘기하셨는데 혹시 우울증에 잘 걸리는 성격이 있을까요? 신경증적인 경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증적인 경향성이란 말은 일종의 부정적 정서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어떤 외부 스트레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성으로는 이제 강박적이거나 히스테리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외향적이고 감정 표출을 잘하는 사람에 비해 주요 우울 장애의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괜히 내 성격은 어떨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우울성 스트레스를 진단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증상이 경한 경우는 대부분 약물 치료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져서 직장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면 입원을 해야 하는데요.
증세가 심해져서 환청이나 망상 또는 자살 사고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입원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 같은 거는 이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하는 약물을 기본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예. 외래에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상담 치료와 병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약물 치료, 좀 더 심하면 입원 치료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이렇게 뭐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좀 장기적으로 걸리는 것인지. 네. 대개의 경우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게 되면 의미 있는 증상의 경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전부 다 소실이 되고 다 회복이 된 경우에도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유지 약물 치료를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발성인 경우에는 5개월에서 6개월이 아니라 길게는 1년 정도까지도 재발을 막기 위한 유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좀 기간을 좀 길게 잡아야 되겠네요. 네. 우울증 치료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좀 줄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일상에서 우울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면 제일 좋겠죠. 네.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는 스트레스에 둘러싸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것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윗집에서 생기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소리가 나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어떤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최대한 도전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인데요. 네. 스트레스에 대한 제어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게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면 주변 가족이나 친구, 필요하면 전문 상담사에게 찾아가서 정서적인 위로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모님이 결과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제 조급하게 하는 것이 원인이 된다면 이제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사례에서처럼 그런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주변 친구들이나 상담사한테 찾아가서 정서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만약에 줄일 수 없다면 혼자 앓지 말고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운동인데요. 예. 특히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수영이나 달리기,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등에 약간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운동을 하게 되면 주요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많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완과 명상인데요. 여기서 이완은 근육 이완을 이야기합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근육을 차례로 이완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완과 명상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또 흔히 우울할 땐 달달한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초콜릿이나 커피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되나요? 네, 참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달한 음식에는 이제 주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들이 많죠. 케이크도 이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이니까요. 이런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물질의 뇌내 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뇌내의 세로토닌 농도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세로토닌의 농도가 올라가면 우울감이 감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생리적인 과정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병적이지 않은 우울감의 호전에만 효과가 있을 뿐이고요. 병적인 우울증인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은 비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군요. 네. 저도 이제 제가 궁금해서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거 물어보는데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혜정 씨가 물어봐서 감사를 드리면서 자 오늘 우울증 관련해서 많은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꼭 필요한 얘기 전해주시죠. 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분들이 집안에 격리되다시피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도 직장인들로 정상적인 사회 경제적 생활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고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우울해지고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모두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에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첫째, 자기 삶의 루틴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던 일상의 스케줄을 최대한 소화하시도록 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스케줄을 계획해서 자기 조절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스트레스 관리에 힘써 주십시오. 셋째로 절대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마십시오.
격리가 되어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전화나 통신 매체를 이용해 교류하고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운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팔굽혀펴기와 같은 간단한 신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신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결국엔 출구가 나오듯이 이번 사회적 어려움에도 반드시 출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출구에 다다랐을 때 정신적, 신체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면 그동안 웅크려 있던 만큼 더 힘차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말씀드리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말씀 진짜 힘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좀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 우울한 기운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우리 오정현 원장님 그리고 유혜정 리포터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바닥에서 하는 맨몸 플랭크가 익숙하신 분들을 위한 짐볼 플랭크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팔과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면서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짐볼 위에 팔꿈치 위치해 주시고요.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실게요. 어깨가 빠지지 않도록 동작을 하는 동안 주의해 주세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짐볼을 앞으로 밀어내며 힙을 아래로 내려 무릎부터 정수리까지 사선을 만들어줄게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짐볼을 앞쪽으로 밀어 무릎부터 정수리 일직선. 동작 반복합니다. 동작을 하는 동안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줘서 허리를 보호해 주실게요. 정수리는 더 길어지는 느낌으로 동작을 반복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십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짐볼을 앞으로 굴려주며 엉덩이 힘을 줘서 밀어냈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 마시고 내쉬면서 짐볼 앞으로 밀어서 무릎부터 정수리까지 직선. 다시 제자리 돌아옵니다. 이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어깨가 빠지지 않도록 겨드랑이 아래쪽을 조이며 동작해 주실 거예요. 동작을 하는 동안 허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하세요. 계속 내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반복합니다.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발을 뻗고 그 다음 발끝을 세워서 두 무릎을 바닥에서 떼어내 플랭크로 버텨줄게요. 천천히 무릎 구부려서 내려와 힙 내려놓고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이 동작은 15번씩 3세트 진행하도록 합니다. 네,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조금 네. 전에 우울증 관련해서 간단한 운동이 그 어느 것보다 맞아요, 중요하다는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사실 1분 홈트가 그러면서 가장 적절하지 않나 여러분 꼭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다양한 안부 문자와 응원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099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네. 저희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럴까요? 예. 네. 7576님께서 주셨네요. 네. 모임이 많은데 석 달째 못하고 있어요. 너무 보고 싶네요. 친구야 힘내고 코로나19 이겨내자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한테 문자가 왔는데 친구야 코브라 끝나면 만나자 해갖고 이건 뭐 피리를 불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 이런 거 있어요. 처음 들었는데. 아니 그런 게 서울에서도 있군요. 택시 타면은 예술의 네. 전당 가야 되는 전설의 고향 갑시다 아저씨 그러면 아저씨가 알아서 예술의 전당 가주는 이런 수준 그런 거. 예, 네. 있습니다. 네. 코브라19. 예. 자, 6908님.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나부터 실천합니다. 오늘은 마스크 사러 가는 날. 조용히 차례가 올 때까지 차분하게 뒤서서 기다립니다 하셨어요. 이런 시민 의식이 정말 요즘 같은 때 꼭 맞아요. 필요합니다. 예.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어느새 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건 희망, 내일 날씨는 맑음입니다. 아침에니 여러분의 일상을
네, 아침에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전 같으면 사실 저희가 뭐 다시 봄꽃 이런 이름으로 맞아요. 야외 생방송도 저희 아침엔도 하고 그랬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다 막혀 있습니다. 정말 봄은 왔는데 이 올봄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똑주부가 실내에서 자연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네.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어느새 꽃피는 춘 3월. 왠지 집안 구석구석 바꾸고 싶어지는 분들 많으시죠? 화사한 봄 기운을 집안으로 불러오는 방법. 똑주부와 함께 알아볼까요? 아유, 엉덩이는 들썩거리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꽃이 핀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나가서 구경을 할 수가 있나.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플랜테리어 해보세요.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 말이죠. 어머, 플랜테리어요? 식물과 인테리어의 합성어인 플랜테리어. 푸릇푸릇한 식물로 집안을 꾸며서 공기도 정화하고 마음도 차분하게 안정시켜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더 인기가 있다네요. 이제부터 봄을 집안으로 불러볼까요? 맨 처음 찾아간 곳은 대전시 유성구에 자리한 화훼단지. 눈부터 산뜻해지네요. 요즘 많은 분들이 외출 못하니까 네. 또 미세먼지에다가 뭐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그쵸. 못 나가겠다. 집에만 계신 분들 많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 실내 공기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 고민이시란 말이에요. 네, 제가 오늘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공기정화 식물을 알려줄 홍진선 씨를 소개합니다. 뭐 워낙에 종류도 많고 뭐든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몇 가지 좀 추려주세요. 첫 번째로 이 드라세나 콤팩타라고 얘는 음지 식물이라서 실내나 아파트에서 빛이 없는 공간에서 키우기가 좀 유용한 애거든요. 어머. 그리고 이제 새집중후군 포르말데히드 제거 효과가 좋아서요. 새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좋은 식물이에요. 또 잎이 두껍고 넓은 고무나무도 인기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인도 고무나무인데 건조에 강해서 혹시 물때를 놓쳐도 얘는 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애라 초보분들도 키우기 좋은 애고 미세먼지 흡착률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잎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속도로 화장실에서 많이 보셨을 법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이제 암모니아 제거 효과가 있어서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이 키우셔도 굉장히 효능을 볼 수 있는 아이예요. 우리 집에 봄을 불러오는 플랜테리어. 공기정화를 해주는 커다란 화분을 구경했으니까 이번엔 집안의 작은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꾸며주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플로리스트 최수연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막 그 집안의 분위기를 살려준다는 그냥 큼지막하고 기죽기죽한 화분들은 둘러보고 왔는데 아유 나는 취향상 이런 아기자기하고 오정정한 화분이 좋아요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좀 큰 화분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고 귀여운 미니 다육이를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캔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예쁜 다육이를 심어볼 수가 있어요. 다른 화분도 아니고 이런 재활용 깡통 캔만 있으면 된다고요? 미니 다육 화분 만들기 재료는 빈 음료수병과 깡통만 있으면 됩니다. 밑에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인장의 종류 다육이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이 캔 안에 배수층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배수층이라는 게 뭐냐면 물과 식물의 뿌리가 닿지 않는 층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장 작은 마사토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사토를 한번 깔아주세요. 자자, 선인장과 다육식물도 옮겨볼까요? 이번에는 빈 깡통에 마사토를 넣고 바로 다육식물을 넣으면 끝! 정말 쉽죠? 아니, 잠깐만요. 이게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이야,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아니, 거기다가 별스럽지도 않은 그냥 빈 깡통인데요. 이렇게 멋진 화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한 달에 한 번 물, 소주 반 컵만 주시면 되고요. 어떤 용기든 배수층만 만들어주시면 누구든 다 쉽게 다육이를 키울 수 있어요. 단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서요. 다 먹은 음료수병이나 와인병도 오케이. 주방이나 화장실에도 잘 어울리죠?
이번엔 화분을 감각적으로 연출하는 법 알아보죠. 자자자, 봄을 하나 가득 안고 갑니다. 조심 조심 조심. 야, 이대로도 싱그럽고 아름답지만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이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낼 수 있다고요? 아, 물론이죠. 이 똑같은 이런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이 값어치가 하늘과 끝 아닐까요? 인테리어 전문가 백대현 씨를 소개합니다. 식물을 주제로 실내 분위기를 생기 있게 연출하는 것도 플랜테리어. 화분을 장식할 때 선반을 활용하면 좋다는데요. 선반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선반은 바닥과 천정에다가 고정을 하는 형태의 선반이에요. 그래서 벽에다가 지지할 수 없는 석고보드라든지 이렇게 약한 곳에다가 적합한 선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 또한 저렴한 금액이라서 접근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이걸 나 혼자 한다고요? 선반 달기 첫 번째, 나사못이 들어갈 위치에 표시를 해주세요. 아까 여기 이제 표시한 데에다가 이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요. 먼지가 좀 날 수가 있으니까 옆에서 청소기로 이렇게 받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릴로 구멍을 뚫을 때 청소기로 바로 빨아들이니까 참 편리하죠. 먼저 지지대 역할을 하는 칼블럭을 넣고 석고 나사로 드르르 그 위에 디귿자 선반을 걸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정말 쉽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아, 끝일 리가 없죠.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또 조명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준비했거든요. 조명까지? 네. 아니, 이 플라스틱 과자통이 조명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 원단을 이 양면 테이프 안쪽에다가 했던 데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통을 꽃무늬 천으로 감싸고 전구를 소켓에 끼우면 완성. 화사한 봄 느낌 나는 나만의 조명. 집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야, 이 플랜테리어라는 거 이름이 낯설어서 그렇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네요. 요즘 웃을 일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 식물 몇 개만으로 웃음 좀 찾아보고 봄도 담아보세요. 아, 예뻐. 초록빛 싱그러운 계절. 밖으로 나가기 어렵다면 공기정화 식물과 재활용 화분으로 봄을 불러오자고요. 우리 집 플랜테리어 성공! 네. 봄은 왔으나 봄이 오지 않은 그 상황인데 봄을 이렇게 집안으로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확실히 있네요. 네, 당장이라도 뭔가 화해단지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공기 정화도 되고 심신 안정에 도움도 되는 일석이조의 식물 인테리어 소식이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분의 문자 좀 더 소개해드리고 당첨자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76님, 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분들, 의료진, 자원봉사자님들 건강 잘 챙기고 힘내세요. 네. 종식되는 그날까지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하트, 정말 하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7380님, 힘들고 서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도 산수유꽃이 피는 걸 보니 봄이 오나 봅니다.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면 우리 모두의 봄이 올 것입니다. 힘내세요, 대한민국 파이팅 하시면서 예쁜 저 산수유 꽃 사진까지 함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 뽑아봤죠. 네, 휴대전화 뒷번호 6908님, 7380님 축하드립니다. 네,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유치원 초중고사장 첫 4월 개학 여부를 오늘 발표한다고 하죠. 당초 이제 초중고 개학일이 이제 23일로 연기가 된 상황이었는데 추가 연기를 할 것인지 그 여부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일부 학부모님들은 이제 코로나19가 더 확산될까 염려해서 좀 더 이제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개학 연기 발표가 좀 늦어지니까 SNS상에서 가짜 뉴스가 좀 많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뭐 중간고사를 폐지한다던가 수능이 미뤄진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겨울방학까지 미뤄진다 이렇게 와 그러고 논란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논의 과정 있을 때 누군가가 이런 거 논의 중 이렇게 막 보내고 막 이럴 수 있는데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 마지막에 발표된 이 내용이 제일 확실한 거잖아요.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충북의 국보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청주와 보은의 국보 만나보고요. 네. 문화데이트 시간에는 충북을 대표하는 미술 작가 김계관 화백과 충북의 미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하루 건강하게 또 마음 즐겁게 좀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가벼운 운동으로 또 건강 다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